대구의 한 마을. 고즈넉한 이곳에도 어느덧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유서 깊은 건물들. 이는 모두 성주도시 문중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성주도시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가문을 꽃피우며 수많은 문화유적들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그곳 대구 달성 서재마을로 떠나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이 마을은 지형이 좀 특이한데요. 마치 육지 속의 섬처럼 동서남북 사방이 금호강과 와룡산, 궁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강촌마을 또는 농촌마을, 심지어는 산촌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마을이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마을 곳곳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공장도 들어서는 등 농촌 마을에서 이제 도시 마을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곳 서재에는 두 성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주도씨와 경주 이씨입니다. 금호강 쪽 서재 1, 2에는 성주도씨가, 그리고 와룡산 쪽 서재 1, 2에는 경주이 씨가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주 또는 팔거라고 하는 이제 본관을 얻게 된 인물은 고려 개국 공신이에요. 도진이라는 이제 인물이 계셨는데, 이 인물은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삼국 통일을 이렇게 이룰 때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건으로부터 칠곡 부원군에 이렇게 봉군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칠곡은 지금의 칠곡군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칠곡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칠곡은 신라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명이 팔거 또는 팔리라고 불렸는 거죠. 그래서 팔거도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고, 고려시대로 오면서 이 팔거, 팔리는 이제 칠곡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 이 칠곡은 대구가 아니고 성주 쪽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팔거도시라고도 하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주도시라고 하는, 그래 본관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팔거로 불렸던 칠곡에서 지금의 서재로 처음 입향한 인물은 도흠조. 500여 년 전 그는 당시 팔거연이 퇴락하자 문중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좋은 터를 찾아 이거를 계획했습니다. 성주 입향조 도흠조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이제 세 군데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럽니다. 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낙동강 건너편인데 지금으로 보면 고령산곡이라 그래요. 그쪽. 그리고는 금호강 건너편인 지금 우리 대구 성서 쪽에 있는 재벌이라는 곳. 그 다음에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 곳 중에 최종 선택지는 바로 이곳 서재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팔거하고는 거리상으로 일단 제일 가까웠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과 그 다음에 와룡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수 문물이 아름답기도 했고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에 선택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 지역의 마을 이름이 한자로 섬도자를 써서 도촌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씨하고 발음까지 똑같은 거죠. 마을에는 성주도시와 관련한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인 서재마을 동산 남서쪽의 치경당. 울창한 나무가 특히 인상적인 이곳은 원래 산과 물로 둘러싸여 세상과 격리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16세조 흠자 조자 우웅 선조께서 세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가 여기에 세거를 하고 집성촌을 이루다 보니까
도촌, 도시의 도촌이라고 음동이 그래 같은 음동으로 불리워져서 여기가 나중에는 도시들이 사는 도촌이다 이래 명명이 되어 왔습니다. 서재는 호미지라는 사람 혹은 김매는 사람의 집이란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농사꾼의 집이란 뜻. 실제로 도여유는 서재라는 자신의 호에 걸맞게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여기엔 부지런히 김매듯 학문을 닦는다는 의미가 더 적절할 듯합니다. 서재마을로 이 이름이 붙은 거는 저희들 여기에 세거하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가 양직당공 할아버지하고 서재공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서재공 할아버지가 이 복록이 좋고 어른들 여기 집성촌을 이루면서 자식을 많이 이래 번성을 하시고 이래서 그래 동네 이름을 호가 서재공인데 서재공 할아버지 호를 따가 서재마을이라 이래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부르다 보니까 이 서재마을로 돼서 현재까지 서재마을로 되어가 내려오는 이런 그랬습니다. 푸르른 산과 너른 평야로 둘러싸인 마을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 대구를 대표하는 걸출한 인물들도 여럿 배출된 명당입니다. 이 서재라는 곳은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다. 그래서 용포 여의주형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 서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거는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에 해당되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거든요. 바로 그 동산 남쪽에 마을을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더 이해를 하냐면 서재라는 마을 안에 보면 이제 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위에 항공사진이라든지 위성사진으로 보면 실제로 이 동산의 머리 부분이 금호강 쪽으로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새끼용이 물을 먹기 위해서 금호강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러니까 길지 명당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하죠. 성주도시의 성지를 알 수 있는 치경당. 오래된 건물에선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치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치경은 공경을 지극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선조께서 이 치경당을 건립할 때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묘소가 전해지지 않은 저희들 기세시조, 잠세조 두 분 여기서 제향하는 공간입니다. 1968년도에 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73년도에 완성이 되고 그 이듬해부터 제향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한식일에 봉행되는 치경당 향사에는 전국에서 수백여 명이 찾아 참례하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치경당은 선조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이 모여 우애를 나누는 공간이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대청마루가 요 두 칸이고 좌우에 방이 한 칸씩 있는데 동쪽에 있는 방은 후손들의 그 친목과 하목, 하친을 도모하기 위한 돈목제가 있고 이제 서쪽에 있는 방은 재계를 가지런히 한다는 우리 후손들의 제숙사가 있습니다. 팔거를 떠나 지금의 서재로 처음 들어온 도흠조 이후 성주도시 일가는 날로 번성해 갔는데요. 이후 성주도시는 세가 확장됨에 따라 32개 파로 분파되었다고 합니다. 32개 파가 된 거는 처음에 이제 기세시조 할아버지가 돼서 오시다가 통상적으로 5기 한 기에 보통 한 30년을 보고 5기가 지나면은
그 분파를 해서 대구파, 성주파로 나뉘고 다음 2기 때 다시 또 이 청송당 공파다 뭐 이래 파가 갈림이 됩니다. 갈림이 되어서 그래서 18세조 근첩 조선 중기쯤 내려오다 와서 그때부터 파가 갈림했는 게 총 32개 파까지 갈림해서 현재까지 32개 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성주도시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마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서재공 마을 또는 서재로 불리게 된 건 서재 도여유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도여유 선조께서는 저희들 18세조인데 18세조에 제일 대종손이신 양직당 공파가 있고 낙제 서사원 선생님하고 한강 정구 선생님 수하에 들어가가 학문을 익히고 따듬어서 지역에 유림에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복록이 좋고 상당히 배설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은 학문을 지극히 하신 분으로 그래 전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를 또 특히 여기 서원에 용호서원에 배양이 되어서 우리가 늘 제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리한 용호서원. 서원의 시작에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특정 인물의 생전 강학소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인물을 기리는 사당이나 제실이 서원으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이곳 용호서원은 사당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용호서원은 서재에 입향해서 서재의 문운을 부흥시킨 양직당 도성유공과 그다음에 서재 도여유공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님 되시는 지암 도신수 세 분을 배양해서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정조 때인 1707년도에 세덕사 하다가 이제 서원으로 성격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서원이 되기 전에 세덕사라고 집안 자체에서 이제 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네 지역의 유림들이 서원으로 성격이 돼야 된다 해서 공의로 서원으로 해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서재 도여유는 도성유의 사촌 동생으로 금호 선사선유에도 참여할 만큼 학문이 출중했는데요. 그는 자식복도 좋아 아들 모두 조정과 향리에서 이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서재공에 자제분이 4분 계셨는데 첫째 분이 지암 도신수 분인데, 이분이 자제분 4분이 전부 다 그 한강 사수에 있는 사빈서재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도신수 지암 선조는 대가 문과에 급제를 하셨고, 그 자제분 희영공도 대가에 급제를 하시고, 그 다음 동생되는 희영공도 신녀라는 분은 예조 정랑을 맡으셔가지고 예소로 우리나라 국정을 좀 바로잡으신, 그 죽흥공 도신진공과 함께 우리나라 국정을 바로잡으신 분입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용호서원은 이후 용호서당으로 유지되다가 1984년에 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당은 짓지 못한 상태인데요. 대원군 집정기 때 1인 1서원이래 가지고 서원을 전부 다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게 1868년도인데 그때부터 이제 서원이 해체를 돼서 일제 해방을 지나면서도 지금 저희들은 서원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6.25 사변 전까지는 동네 뒤산에 감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제사는 지냈는데 금방 지냈는데 그 이후로 정식적인 향사는 못 지내고 있습니다. 서원 밖에는 제법 큰 빈터가 있는데요. 용호서원의 옛터입니다. 용호서원 유적비.
여기서 용호는 인근의 와룡산과 금호강에서 각각 한 자씩을 취한 거라고 합니다. 해철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이 복원을 못했습니다. 1700년도에 선사제에서 선사 선유라 그래가지고 낙제 선생, 한강 선생, 여은 선생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선유를 하신 분 후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오셔가지고 석철회를 지내고 나서 이 서원이 좀 빨리 복원이 되기를 염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유적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적비를 세워 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옛 것들이 더는 사라지기 전에 우리 선조들의 얼을 지켜가자는 의미에서 복원의 의미를 담아 후손들이 세운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소중하게 간직해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이전에 용호서원 건물에 있던 대들보입니다. 옛날엔 건물을 지을 때 연도와 함께 좋은 의미의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도 글귀가 남아 있는데요. 상지 적위, 이거는 임금님이 적위하신 지 40년이 되는 계묘 2월 11일에 입주를 상냥했다. 대들보를 세워서 상냥을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후손들이 서원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또 이런 자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은 정렬각. 이곳엔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직 남편과 시댁 그리고 친정 문중을 위한 삶을 살다간 그 시절 열부들의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입니다. 당시에 이곳 그 성주 도시 서제문중이죠. 이쪽으로 시집을 오셨던 이제 세 여인들의 정려각이 이제 되는데요.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근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을 1990년도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 정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칭하는 거죠. 모든 그렇게 충신, 효자, 연료에게 임금이 내려주신 어떤 그 정려라는 건데 각 정려마다 그 이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부인 경우에는 뭐 열부, 정열각 또는 뭐 효열각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충신일 경우에는 뭐 충열각 이런 식으로 각자 개별 정려마다 또 다른 이름은 개별적인 이름은 이렇게 붙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이 특별한 건 세 여인의 정려각이 모여 있다는 건데요. 그 양식 또한 조금 다릅니다. 길 한쪽에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별도의 담장을 두르지 않은 채 정려각만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사연만큼은 여느 곳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 정려각에 보면 그 정려각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안에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우측편에서 좌측편으로 가면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이 이제 아주 신시 이제 부인이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년 전입니다. 영조 임금 시절인데, 그러니까 서재 도요유 선생의 이제 6세손 되는 분인데 도필상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필상이라는 인물이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아주 신시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이제 열부가 되는데, 당시 이 부부는 후손을 두지를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아주 신시 부인의 아주 어질고 후득했던 대우에 평소에 이제 고마워하던 그 종이 있었고, 노비, 설만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두 부부의 상례와 그 다음에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미담이 이제 소문이 나게 됐죠. 그래서 당시 의사였던 이제 심기태라는 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이 의사가 이제 조정에 열부로 정려 청운을 넣어서 아주 신시 부인은 이제 열부로 정려를 받고, 그때 노비였던 그 설만이라는 인물도 혜택을 받는데요. 면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조정의 명을 받아서 이제 천민에서 양인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그런 혜택을 또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조선시대 최고의 덕목이었던 효와 열. 그 시절 여인들의 삶을 규정짓는
하나의 규율이 됐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늘이라 하여 그를 위한 정절 사상이 강조되고 열려열부가 되는 것이 아녀자의 마땅한 도리라 여겨졌던 그때 또 하나의 열부, 월성 최 씨가 등장합니다. 양직당 이제 도성유 선생의 이제 6세 손이 되는데 도필해라는 분의 이제 부인이 되십니다. 이 도필해라는 인물 역시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 월성 최 시인은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부덕을 따라서 자기를 하려고 했지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이제 놓고 결국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를 다 이은 다음에 남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고 이로써 조정에서 열부로 이렇게 정렬을 내려왔는 사실이 있죠. 이곳 정렬각 내부에는 각 칸마다 정려 편액이 걸려 있으며 장병규가 지은 열려각 이건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성주도시 문중의 삼열부 가운데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이제 역시 양직당 도성유 선생의 이제 8세손 되시는 분인데 도진극이라는 분의 부인이 되십니다. 두 분은 서로 나이가 동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6살 되는 해에 남편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부인께서는 남편의 장례를 예법에 따라서 잘 치러준 다음에 시댁 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역시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래서 조정으로부터 효도 이루었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정절도 이루었다. 그래서 효열부로 이렇게 정렬을 받은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여인네들의 숭고했던 삶. 아녀자의 몸으로 힘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정조를 지키기란 아마도 뜨거운 불길에 심신이 타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연려들의 일편단심을 몰라주는 시대적 외면이 가끔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어 오고 여기가 지금 또 앞으로 길도 나고 함으로 인해가 상당히 여기가 지금 좀 사라져갈 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여기를 복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주도시 대종파의 세거지로서 영원히 남기를 위해서 성주도시의 영원한 성지로 남고 싶은 저희 욕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저는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서재에 입향한 이래 학문을 숭상하는 가풍을 올곧게 이어온 성주도시. 이곳 대구 서재마을엔 500여 년 전부터 전해져온 인물들의 일화가 가득한데요. 양직당 도성유와 서재 도요유를 비롯해 이름 모를 18가지. 서재마을의 옛 이야기로 가을이 더욱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